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풋볼 매거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을 돌아보며 중앙 미드필더인 다이웨이준 선수는 이강인 선수는 메시와 약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높은 활약을 펼친 뒤 상위 리그로의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 형이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시네요. 한국의 전설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이틀 동안 마드리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한국전을 돌아보며 중앙 미드필더인 다이웨이준 선수는 이강인 선수는 메시와 약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인 다이웨이준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칭찬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리오넬 메시와 비교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이웨이준은 중국의 유명한 축구 토크쇼인 축구의 밤에 출연하여 지난 11월 2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과 맞붙은 경기를 되돌아보고 한국 선수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막지 못하고 0대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다이웨이준은 한국 선수들 중 최전방에 있는 3명의 선수는 정말로 강합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중국 축구팀은 2023 AFC 아시안컵에 대비하여 대표팀을 소집하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웨이준은 홍콩과의 친선전을 준비 중인데 이는 중국의 최종 리허설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하여 레바논과 타지키스탄과 경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첫 경기는 13일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타지키스탄과의 맞대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높은 활약을 펼친 뒤 상위 리그로의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은 유럽 슈페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는 빅리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국내외 리그와 대표팀에서 꾸준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컵이 한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규성은 피파가 선정한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만한 스타 5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파는 조규성을 포함하여 일본의 이토 주냐, 호주의 해리 수타, 아랍에미리트의 하리브 압달라, 말레이시아의 아리프 아이만을 주목해야 할 선수로 소개하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황의조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규성과 오현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규성은 이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를 상대로 2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친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덴마크 수페르리와의 경기에서 멀티골,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도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등 골 결정력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파뿐만 아니라 디애슬레틱이라는 유명 스포츠 매체도 조규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이징 스타로 자리매김한 조규성의 성장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인터뷰 기사를 통해 그가 최근 얻은 인기와 포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2022 시즌 도중 원소속팀인 전북현대로 돌아간 군 복무를 마친 김천상무의 조규성은 득점왕에 올라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국가대표팀에도 참여하며 카타르에서 개최된 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조규성은 가나전에서 헤딩을 통해 멀티골을 기록하여 축구 팬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그의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월드컵 기간 동안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60만 명까지 치솟았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조규성은 겨울 이적 시장 때 여러 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여름까지 기다려 전북 현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에서 항상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팀을 원하였고 덴마크의 미트윌란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팀을 선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유럽 축구에 도전하는 조규성의 멘토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조규성은 박 디렉터님이 유럽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는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디렉터님이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간 것처럼 조규성 역시 유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팀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규성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월드컵 때와 같은 활약을 보인다면 언론의 관심도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상위 리그로의 이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형이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시네요.
한국의 전설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이틀 동안 마드리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인 기성용이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을 방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한국 시각으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레알 훈련장을 방문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라울 곤잘레스 이군 감독, 주드 벨링엄, 루카 모드리치,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양제철 중금호고에서 출신인 기성용은 2009년 FC 서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활약한 기성용은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총 93경기에서 9골과 13도움을 기록하며 레전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8년 A매치에도 출전하여 국제 경기에 대한 경험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A매치에서는 총 110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2010년에는 유럽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 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의 명문 구단인 셀틱 FC로 이적하게 되었고 셀틱에서는 빠르게 10경기에 출전하여 적응을 마칩니다. 그리고 2009에서 2010 시즌 기성용은 셀틱에서 3시즌 동안 뛰었으며 87경기에 출전하여 12골과 9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였고 첫 시즌에는 38경기에 출전하여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선덜랜드 AFC로 임대 이적하여 성공적인 캠페인을 보내면서 35경기에 출전하여 4골과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임대 종료 후 되돌아와 다시 스완지에서 중원으로서 활약한 기성용은 총 168경기에 출전하며 훌륭한 성적으로서 총 경기당 평균 골 12개와 도움 10회를 남겼습니다. 그의 업적은 카가와 신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운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도 갈아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완지는 2017에서 2018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 리그인 잉글랜드 챔피언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성용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성용의 뉴캐슬 이적은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2시즌 동안 뉴캐슬에서 출전한 경기 수가 23경기에 그치며 단 하나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기성용은 K리그 복귀를 위해 서울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속한 RCD 마요르카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성용은 마요르카와의 6개월 단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서울로 복귀하여 K리그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경기력으로 국내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114경기에서 6골 6도움의 활약을 펼쳤고 이후에는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기성용은 해외 구단과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과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친정팀인 셀틱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가로 알려진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이끄는 브라이튼 호브앤 엘비온 구단에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날 기성용은 실제로 레알 매드리드의 훈련장까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이틀 동안 마드리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안첼로티 감독님뿐만 아니라 라울과 아르벨로아 감독님과 함께 여러 축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간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에서 함께했던 호셀로와 선덜랜드에서 피지컬 코치로 함께했던 안토니오 그리고 영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모드리치와 벨링엄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 세계 최고의 팀답게 정말 치열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라며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레알 선수들도 기성용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라울 이군 감독, 모드리치, 카마빙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 촬영에 참여하였고 벨링엄은 진지한 표정으로 기성용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